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박사 TV의 창업 가이드,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에서 배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 KFC라는 미국식 닭고기 튀김 프랜차이즈 간혹 볼 수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여기 그 KFC에 방문을 하면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아주 친근한 이웃 동네 할아버지, 흰머리에 지팡이 쥐고 큰 도수 안경 끼고 있는 분. 이분에 얽힌 얘기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 이름이 샌더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KFC 창업주예요. 요즘 미국에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말 안 써요. 왜냐하면 안에 프라이드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라이드라는 게 튀김이 좀 몸에 안 좋다라는 이런 의학적 진단이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회사 이름을 KFC로만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F가 뭐냐 하면 우리도 잘 모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Fine, 켄터키 파인 치킨,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왜 지금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앞에 서 있느냐. 지금요, KFC라는 회사는 얌 브랜드라는 미국의 상장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얌얌 맛있지, 그게 얌입니다. 지금 얌 브랜드는 피자 헛 같은 여러 상품들을 갖고 있는 음식 체인이에요. 근데 KFC가 샌더스라는 분이 창업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분은 회사를 팔고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냐? 지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이분의 창업할 당시에 스타트할 때 나이가 68세였습니다. 68세. 요즘은 60도 젊다, 60도 청춘이야, 80 정도 돼야 노인 양로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에서 은퇴하시고 내 나이가 50이 넘었다, 60이 넘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이분들에게 샌더스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 얘기를 꼭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분 켄터키 주 출신이에요. 켄터키 주가 어디 있느냐? 정말 미국 여행 가시는 분들 켄터키 주까지 가는 경우 잘 없을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이긴 한데 거기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애팔라치아 산맥 기슭에 숨어 있는 곳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뉴욕,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기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중부의 오지예요. 오지 중에 오지인데 정확하게 어디 있느냐? 워싱턴에서 이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버지니아 주가 나오고, 저는 거기서 아기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 버지니아 주에서 왼쪽으로 가면 엄청난 심신산골, 산악, 탄광지대인 웨스트 버지니아가 나옵니다. 미국 굉장히 보수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죠. 그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을 지나면 아팔라치아 산맥을 넘어서서 이제 조금 내려가는 길목에 켄터키주라는 데가 나와요. 미국 사람들한테 처음에 소개할 때 Where are you come from? 어디서 왔냐 해서 From Korea라고 얘기하면 켄터키 사이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 처음에 한국이 켄터키 치킨 사이즈라는 얘기는 좀 불쾌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좀 땅이 큰 나라는 우리나라 캘리포니아보다 더 커? 그래서 또는 알래스카보다 더 커? 이런 큰 주하고 비교하고,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은 작은 나라하고 비교하는데 켄터키 주의 면적이요,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 우리나라 남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볼 때는 켄터키 사이즈드 컨트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우리 귀에 좀 익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땅이 크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자그마한 나라인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 여기 먹거리가 없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미시시피강을 따라 올라가면 북에 시카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독학으로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본인은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근데 거기서 대통령의 기반을 닦기도 했지만 켄터키 지방에 가면 에브라함 링컨은 켄터키 사람이야 해서 켄터키에서는 크다는 동상도 있어요. 어쨌든 그 시골에서 샌더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워낙 어려운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력, 무학.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군대 가면 월급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소위 직업군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등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군에서 사고가 나서 6개월 만에 강제 전역을 당합니다. 군대 밥 벌어 먹으려고 군대를 갔는데 몸이 따라오질 못해서 군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켄터키로 돌아와서 정말 가정고생을 다 했습니다. 주로 식당 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평생을 식당 부근에서 이제 전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60살에 우리는 환갑 나이에 식당을 하나 차립니다. 근데 식당을 어디 차렸냐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에 차렸는데 아니 주 정부에서요 고속도로를 내면서 그동안에 완전히 황무지였던 곳으로 고속도로를 뚫은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땅값은 역세권, 교통이 땅값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다 교통이 나쁘면 전망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고속도로를 개척하는 주지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던 재래장터는 수용 비용이 크니까 황무지 쪽으로 길을 낸 겁니다. 힘이 없었던 이 샌더스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도로를 나가니까 회사가 망했어요. 자기 가게가. 그래서 또 이제 식당 보유를 다시 전전합니다. 그런데 불굴의 어지 샌더스 할아버지는 거기서 다시 돈을 모아서 65세에 엄청난 이제 정말 내노라는 레스토랑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불이 났네요. 화재 보험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일순간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가 정식으로 65세예요. 머리는 휘어졌고 지팡이 없으면 그걸 못 다녀요. 그 모습이 지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나와 있는 앞에 걸려있는 동상 할아버지의 모습이 65세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 식당 서비스 등을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식당 차릴 돈이 안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해 먹던 닭고기, 요 지역이 말이에요. 켄터키 지역이 미국 동부 사람들이 서부로 갈 때 중간에 경유하게 되는 지역인데 서부 개척 시대 때도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말에 쌓았던 많은 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버스를 타고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버스를 타고요 서부 여행을 하면 켄터키쯤에 가서 물품을 리필하거든요. 그때 관광버스에 우리가 관광버스에 김밥 팔듯이 거기에 닭고기를 팔았는데 닭고기를 그냥 팔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닭고기를 튀김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입니다. 근데 닭고기 튀김 해놓으면 튀김요리에 대한 좀 저항감이 있을 때는 잘 안 팔렸어요. 무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행객들이 그 닭고기를 먹고 서부로 넘어가다가 서든밸리, 정말 서든밸리 먹을 거 없는 황무지에 갔는데 다른 음식은 다 썩었어요. 그런데 샌더스가 준 튀김 닭고기는 튀김을 해놨으니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켄터키에 치킨 먹고 살았다, 이런 글을 씁니다. 그 글을 본 샌더스가 당시에는 인쇄기가 제대로 안 돼 대량으로 복사를 해다가 전국에 뿌려가면서 켄터키 치킨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켄터키 치킨입니다 하면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상을 한 것이죠. 본인이 레스토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대박을 냈습니다. 그렇게 잘 되니까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데, 자, 이 대목에서 이 샌더스의 유명한 11가지 레시피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 맛이 고기가 좀 고기랑 좀 느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념 처리를 잘 해가지고 그 느끼한 맛을 없앴고, 미국에는 여러 인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맛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미국 국민들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음식이 맥도날드, 웬디스 같은 일회용 레디메이드 상품 아닙니까? 자, 이것을 웬디스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한 겁니다. 1센트만 받기로 하고 0.1%요. 그런데 웬디스 안에 닭고기를 집어넣으니까, 샌더스가 만든 닭고기를 집어넣으니까 엄청나게 잘 팔린 겁니다. 그래서 대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디스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아예 내가 웬디스나 맥도날드 같은 걸 만들어 보겠다 해서 나온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안에 들어가면 안에 그 빅맥 같은 햄버거도 주고 콜라도 주고, 그러니까 사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웬디스나 맥도날드 같은데 경쟁자가 돼 있는데, 닭고기가 특히 맛있는 맥도날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시피 11가지 이걸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샌더스가 한번 그 대단히 프레이드를 한번 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11가지 레시피 적어놓고 있는 문서와, 그 다음에 또 그 11가지 실제 모형, 실제 재료를 넣은 병에 집어넣은 11가지의 그러니까 원형, 그걸 가지고 있는데 패레이드를 벌이면서 그걸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폭스녹스로 간다라는 그런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자, 폭스녹스가 켄터키에 있습니다. 이 폭스녹스가 어떤 곳이냐? 미국의 검덩이를 놓고 있는, 귀중품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의 폭스녹스 하면 한국에서 가장 귀중품이 많은 곳을 폭스녹스라고 그래요. 집에 비자금 넣어놓는데 내 폭스녹스, 금고 이런 걸 폭스녹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검덩이가 있는 폭스녹스에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만드는 양념 그 레시피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샌더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 11개의 재료로 되어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훔쳐가려는 도둑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 보관시켜야 된다 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폭스녹스 근처에 있는 은행 프라이트 금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폭스녹스로 간다. 폭스녹스 KFC. 자, 이 대목이, 폭스녹스가 그렇게 대단한 곳은 미국 사람들 폭스녹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금을 아는 사람들, 돈을 좀 아는 사람들은 폭스녹스 금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요즘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폭스녹스의 금을 조사하겠다고 필이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런 폭스녹스에 보관할 정도의 레시피야. 지금도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11가지 샌더스의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게 80세부터예요. 80세에 일어섰다고요. 80세에 일어섰는데 돌아가실 9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한평생 80살까지는 고생하고 80살부터 이제 재벌 총수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쫙 뿌리면서, 샌더스 장학금, 그리고 원래 좀 후덕하게 생긴 분이긴 한데 그 동상을 더 후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웃 동네에 있는, 이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 할아버지,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자, 지금도 젊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주는 상징. 그래서 그 KFC를 얌 브랜드라는 회사로 팔지 않습니까? 뭐 여러 회사를 거쳐가지고 얌 브랜드로 넘어가는데, 자기 나이가 80에 돈을 벌었으니까 오래 경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돈 받고 팔고 떠나고 본인은 그것을 장학사업으로 또 본인도 돈을 잘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업체가 그 할아버지, 샌더스 할아버지의 장학금 주는 이미지가 너무 좋다 이래서 당신 얼굴을 팔아라,
그래서 얌 브랜드가 샌더스의 얼굴까지 사가는 겁니다. 그 얼굴을 지금 KFC 앞에 동상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뭔가 후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후득한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동상에 있는 KFC 가면 음식에 사기칠 것 같지는 않아. 자, 그런 어떤 안도감, 거기다가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늙어도 할 수 있다, 젊으면 이제부터 그런 자신감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샌더스가 우리 후세 경영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대한 메시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자, 지금 생각했다면 바로 시작하라. 이것이 오늘 김대호 박사TV가 보내드리는 창업 스토리 제1편입니다. 감사합니다.